자, 우선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몰수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자, 이 두 가지는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런데 자, 요게 부피비일 수 있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압력에 비일 수도 있다 그랬죠?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자, 그런데 절대 아닌 것은 질량비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써준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하다.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게.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 자,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양적 관계를 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 선생님 17페이지에 이런 반응식이 주어져 있지. 자, 보자. 메탄올은 액체예요. 메탄올을 산소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자, 물이 발생을 했죠. 자, 이것도 기체라고 해보자. 수증기. 자, 여기서 보면은 개수비가 2대 3대 2대 4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개수비는 모두 몰수비. 자, 몰수비는 2몰, 3몰, 2몰, 4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이거 분자수비죠. 자, 분자수비 2몰이라고 하는 건 분자는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지. 1몰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분자수비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봐. 부피비. 자, 부피는 얘는 액체니까 따지면 안 돼. 액체니까. 기체일 때만 부피비가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3몰이니까 0도씨 1기압이면은 자, 22.4리터를 곱해야 되겠지. 그리고 자, 요게 부피비가 되는 거야. 기체의 경우만. 그 다음 질량비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몰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질량비를 따질 수 있어.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 양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몰은 자, 요 원자량의 총합의 2배죠. CH3OH 메탄올이 자, 얼마야? 32. 거기에 2몰이니까 64g이 반응하겠지. 그 다음에 O2는 1몰이 32. 그러면 96g이 반응하죠. 그 다음에 88g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얼마가 될까? 72g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 질량을 더해봐봐. 그러면 160이죠. 그런데 요 질량도 더해봐봐. 160이잖아. 이런 게 질량 관계라는 거야.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질량 관계라고 하는 건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질량 관계라고 불러요. 그런데 질량으로 주어질 때는 부피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1몰 부피가 얼마인지 필요가 없어요. 자,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가 전혀 필요 없이 계산이 돼. 왜 그러냐면, 자, 예를 하나 내보자. 자, 메탄올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자, 여기에서는 질량과 질량이 메탄올의 질량과 이산화탄소의 질량 관계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64 자, 64g이 모두 반응하면 88g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32g을 반응시켰을 때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뜻이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 44g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질량을 주고 자, 부피를 묻는 문제. 자, 이럴 경우 부피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험 조건 또는 이 반응 조건에서 1몰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부피를 구할 때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1몰이 22.4리터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풀 수 있는 거지. 만약에 1몰이 22.4가 아니라 30리터다. 그러면 30리터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려. 그렇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메탄올 질량을 우리 16g을 모두 반응시켰을 때 자, 이렇게 보자.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는 질량의 부피 관계니까 이걸 따지는 거죠. 이 질량하고 이산화탄소의 부피하고 자, 주어진 반응식대로 푼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64g이 반응할 때면 44.8리터가 발생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얘 16g이 반응할 때는 얼마가 나올까? 4분의 1이죠? 맞니? 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양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도 얼마든지 풀 수 있지. 몰수와 질량과 부피 관계. 자, 이런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몰수하고 자, 이걸 또 하나 풀어볼까요? 자, 0.5몰을 모두 반응시킬 때 필요한 산소 질량과 자, CO2 부피는 얼마나 발생할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되지. 자, 몰수와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과 그 다음에 얘 부피는 무슨 관계냐 이런 뜻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2몰이 반응할 때는 산소 96g이 필요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44.8리터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0.5몰이 반응할 때는 얼마고 얼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x는 4로 나누면 24g인가요? 그 다음에 y는 11.2리터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지금 얘네들은 완전히 반응하는 형태로만 주어졌지. 근데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양 딱 정확하게 주지 않고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많아 양적으로. 그리고 반응한 다음에 한 물질이 남아.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잖아. 자,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지를 또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 자, 원자량, 분자량 구하는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는 분자량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자, 오늘은 원자량을 구하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원자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자, 1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얘기지.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의 원자량을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건 네 가지는 니네가 외워야 돼.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화학 반응식. 자, 우리가 양적 관계는 무조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금속의 질량, 그 다음 자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 부피가 필요해.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소 기체 부피를 측정하잖아. 자, 그러면은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질량 부피 관계야.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부피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실험 조건에서 1몰의 부피가 주어져야 한다 그랬죠. 그게 없으면 못 푼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얘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들 거야. 자, 첫 번째가 자, 어떤 금속 자, 0.2g을 0.2g인가요? 자, 요거를 충분한 염산과 반응시켰더니 자, H2 기체가 자, 0.1L 발생했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은 자, 이렇게 보자. M 플러스 상태는 빼고 할 거예요. H2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 M의 원자량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값이 뭘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 이 네 가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저기서 보면 화학 반응식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한 금속은 0.2g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 기체도 부피가 0.1L라는 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네 가지 중에 1몰 부피가 얼마인지 없지. 그 다음에 또 봐봐. 저 조건에는 0도씨 1기압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체 1몰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가 주어져야 돼요. 자, 요 기체 1몰의 부피가 주어져야 문제가 풀려. 그러면 두 번째. 자, 기체 1몰이 25L일 때 M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풀어보잔 말이야.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몰의 질량이란 서연아,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1몰 질량은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 네,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지원아, 이거 네가 얘기해봐.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몰 질량에서 그램 뺀 거.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서연이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어놓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몰 질량에서 봐봐. 일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 이것이 원자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걸 보잔 말이야. M하고 HCl이 반응해서 MCl2가 되고 H2가 발생했는데 여기 봐봐. 자, 얘 1몰이 반응하면 얘 1몰이 나와야 돼. 맞지? 네. 그래, 1몰과 1몰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0.2g을 발생시켰더니 얘가 0.1L가 나왔대. 그러면 0.1L는 지금 1몰이 아니잖아. 기체. 그러면 요거를 1몰로 환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몰이 25L잖아. 그러면 여기에 250배를 곱해야 1몰이 돼. 이게 1몰이야, 이게. 그럼 여기도 똑같아. 곱하기 250배, 50g이잖아. 그러면 봐봐. 얘가 1몰이 나왔으니까 얘도 1몰인 거야. 그러면 M 1몰 질량이라고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M의 원자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25. 이렇게 됐죠. 25가 아니라 50. 그램만 빼면 돼. 질량이 단위가 없으니까 50. 자, 요게 바로 원자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개 문제가 또 있어요. 자, 두 개 문제는 한꺼번에 풀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시켰더니 자, H2 기체가 하나는 0.1L 똑같이 하나는 0.3L 두 문제예요. 자, 이렇게 발생했고 금속 M의 염화물의 화학식 자, 염화물의 화학식이 MCl 또 하나는 MCl3이고 1몰의 부피는 25L이다. M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이 안 보이지? 그렇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거 M하고 HCl을 반응시켰더니 요게 MCl이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 H2가 발생한다. 개수를 맞춰야 돼. 오른쪽에 H 2개니까 왼쪽 2개. 그러면 Cl도 2개, M도 2개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2몰이 반응해야 기체, 수소기체는 1몰이 나와. 근데 얘는 0.2g을 반응시키면 0.1L가 나온대요. 얘도 1몰로 환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5L를 만들어라. 250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250배를 해주면은 50g. 자, 그러면 봐봐. 얘가 1몰이 되니까 1몰이 나오게 했으면 얘는 2몰이구나. 그러면 얘는 M 2몰 질량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량은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 M 원자량은 얼마냐? 2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원자량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런데
자, 화학 반응식을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염산하고 반응식으로 세웠는데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MCO3를 자, 염산하고 반응시켰더니 자, 어떻게 나오냐면 MCl2 플러스 CO2 플러스 H2O 요 반응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요거의 전체 질량 그 다음에 요거 부피를 측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은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는 M하고 HCl하고 반응시켰더니 MCl3가 나오고 H2가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CL이 3개, 2개, H는 2개, 오른쪽에 공배수 6으로 맞추면 얘는 2가 되고 3이 될 거야. 그러면 얘도 2가 되겠지. 즉, 얘 2몰이 반응해야 3몰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아. 0.2g을 반응시켰더니 0.3L가 나왔다. 얘 3몰로 환산해. 3몰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25L 곱하기 똑같아 250배. 그럼 얘도 똑같이 250배. 그러면 50g. 자, 이 50g은 3몰이 나오도록 했으니까 얘는 2몰이다 이런 얘기죠. 2몰. 그래서 M 2몰 질량 50. 2몰 질량이 50g이야. 그러므로 M 원자량은 25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니? 자, 이게 바로 원자량을 정하는 규칙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9쪽에 있는 문제는 니네가 한번 X로 풀어보고 거기에서 얘로 한 문제가 더 있을 거야. 이런 문제는 풀어보라 그러면 니네가 풀어봐야 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양적인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법칙을 배워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자, 요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은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하고 같다. 이게 두 가지 의미야. 조금 의미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준대. 이렇게 됐죠.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어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아까 선생님이 개수비에서 질량비는 절대 아니다 해놓고 반응하는 질량비를 개수비로 환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 자, 그런데 두 번째. 같은 반응에서는 질량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값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원래는 질량 B로만 따지는 게 일정성분비의 법칙인데 선생님은 이거를 자, 이거 봐봐. 질량 B대로 또는 몰수비대로 또는 부피비대로 반응한 다음에 자, 반응물 중에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아요. 자, 여기서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는다 그랬는데 반응물 중이야. 반응물 중. 그런데 이 경우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반응물의 종류가 두 종류일 때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반응물 종류가 두 종류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물이 세 종류, 네 종류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법칙 자체가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반응물이 두 종류일 때는 반드시 저렇게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가 돼.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개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선생님이 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A2 그 다음에 B, B2 그 다음에 C, C 기체라고 할 때 A, B, C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봐봐. 1대 1대 1도 나올 수 있고 1대 1대 2도 되고 1대 2대 1도 되고 1대 3대 2도 되고 자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요 뒤에 있는 요 숫자 자 여기 봐 여기 2가 있는 경우는 3 이상수 안 나와요. 알겠니? 특히나 3 이상수의 홀수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냥 1 또는 2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 A 기체가 B 기체하고 C 기체 자 여기에 2가 안 붙어 있죠. 이런 경우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개수가 다 바뀌어. 뭐 4대 1대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5대 1대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니? 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요게 바로 개수를 정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요걸 보자.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자 우리 여기도 수증기를 만든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개수비는 몰수비죠? 자 몰수비는 2몰, 1몰, 2몰일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질량비를 따질 수가 있어. 자 H는 원자량이 1, O는 16 이렇게 주어져야만 되죠. 원자량은 외우는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질량은 4g하고 32g하고 반응해서 36g이 된다. 이게 바로 질량비거든. 근데 질량비를 봐봐. 최소 정수비로 1대 8대 9가 되는 거죠. 맞니? 네. 이 1대 8대 9는 수소하고 산소가 물을 만들 때는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비야. 그러면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얘 1g하고 산소를 10g을 놨다. 그리고 모두 반응할 만큼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응하는 양은 얘는 1g하고 얘는 8g이 반응해야지. 그러면 얘는 9g이 만들어져. 그리고 반응 후에는
얘가 2g이 남고 얘는 9g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보자. 처음 반응 전의 질량은 11g, 반응 후도 11g.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 반응이야. 그러니까 반응 전 총질량하고 반응 후 총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1g, 8g이 반응했어. 그러면 무조건 질량은 얘는 9g이 생겨야 돼.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얘 2g하고 얘 10g을 줬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해봐. 그러면 반응을 시킬 때 얘는 1대 8대 9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고 1g 남고 2g 남고 9g이다. 그러면 합쳐서 12g. 얘도 12g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왜? 이게 바로 세 번째 때문이야. 세 번째. 자, 질량 비대로, 몰수 비대로, 부피 비대로 반응한 다음에 반응물 중에 얘는 두 가지가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남겨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봐봐. 자, 이렇게 반응해야죠. 자, 반응을 자, 2g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산소의 질량은 얼마야? 2g하고는 16g이 반응해야지. 근데 얘는 16g이 반응할 수 있는데 10g밖에 없으니까 얘가 부족한 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족한 양이 다 반응하는 거야. 얘가 10g이 다 반응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은 10g의 8분의 1. 얘 8분의 1은 1.25g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11.25g이 생기겠지. 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 어때? 1대 8대 9라고 하는 질량비도 지켜졌고 1.25하고 10을 더하면 11.25 질량 보존의 법칙 다 성립하죠. 그래서 반응 후에는 0.75g, 11.25g이 생겼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자, 20쪽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1쪽하고 22쪽 문제 한번 그걸 풀어보자. 자, 선생님은 요 두 가지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봐봐. 그림은 A 플러스 2B가 C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A 기체가 이 B하고 반응을 해서 C가 된다. 자, 개수비가 다 주어져 있죠? 그치?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봐봐. 처음에 피스톤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A 기체하고 B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B하고 C가 만들어졌죠? 자, C가 만들어졌는데 B가 남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A가 다 반응했네. 맞지? 자, 그런데 조건을 읽어볼 거예요. 거기 봐봐. 자, 같은 질량에 이런 말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같은 질량 밑줄 그어봐. 같은 질량에 밑줄 그어, 서연아. 문제 같은 질량 나와 있잖아. 자,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라고 나와 있니? 네. 그러면 A와 B의 질량비, 처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1대 1이에요. 자, 같은 질량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에서 반응 후에 봤더니 A는 완전히 소모됐지만 B와 C 질량비는 3대 4대. 자, 반응 후 B 3 그리고 얘는 4g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럼 봐봐. 무슨 법칙을 적용하냐? 질량 보존을 적용해야지. 얘 합쳐보니까 7이야. 맞니?
네. 그러면 반응 전에도 7이어야 돼. 이것도.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을 시킨 양은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3.5g, B도 3.5g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질량이에요. 근데 반응을 할 때 얘가 3.5g이 없어지고 얘가 0.5g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없어진 만큼 얘는 C는 4g으로 생기겠지. 맞아요? 그래, 4g 생겼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고 얘는 이제 3g이 남고 얘가 4g이 생겨서 3대 4 맞았네. 자, 그런데 이거를 질량비를 구했지. 이게 질량비야, 이게. 3.5 대 0.5 대 4. 요게 질량비인데 자, 이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하자 이 말이야. 맞니? 자, 몰수비로 환산하는 건 그대로 올려. 그냥 그대로. 그러면 얘는 1몰. 얘는 2몰. 얘는 1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같은 몰수의 질량이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이니? 같은 몰수 질량비가 분자량비예요. 그러면 A 대 B 대 C 분자량비는 자 얼마야? 3.5 대 0.25 대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그러면 4배 곱해봐. 4배 14대 1대 16 이게 분자량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 기억 봐봐. A와 B의 분자량비는 7대 1이다가 아니라 14대 1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니은 보자. 반응 후 실린더의 B와 C의 몰수비. 자 B와 C의 몰수비 반응 후 얘는 몇 몰이야? 12몰이죠? 왜? 0.5가 2몰이니까. 위에 있잖아. 0.5가 2몰에 해당하니까 3은 6배 12몰. 얘는 1몰. 그러면 반응 후 B와 C의 몰수비는 12대 1이다. 맞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했잖아. 밀도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부피분의 질량.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무엇에 비례한다 그랬니?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밀도는 몰수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밀도 B라고 나와 있지. 반응 전과 후 밀도 B. 그러면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는 알면 되네. 자, 얘가 봐봐. 얘는 1몰. 얘는 14몰. 반응 전의 몰수는 15분의 1. 반응 후의 몰수는 13분의 1. 그러면 13 대 15가 밀도비가 되는 거예요. 됐냐 안 됐니? 지원이 됐지? 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하나 더 풀자. 자, 이거 지운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X2 기체하고 Y2 기체하고 AA 기체를 만들었다. 자, 저기 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2가 붙어있지. X2. 그 다음에 이 Y2 이렇게 2가 붙어있죠. 자, 그랬을 때 저 A는 뭐하고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1이랑 2요. 자, A는 1 또는 2야. 그러면 A를 2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A를 2라고 해보자. 자, 저기서 A를 2라고 푸는 거야. 이제 개수비야.
자, 근데 문제는 반응 전에 얘는 반응 전이 11.2리터 부피로 주어졌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V1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반응 후에 봐봐. 누가 남았어? 반응 후에 누가 남았어? 실험 1에 봐봐. 실험 1. 자, 거기 반응 후 누가 남았다고요? 화이트요. Y2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X2는 다 반응했니? 네. 그러면 봐봐. 부피비대로 부피비는 개수비야. 그리고 요게 22.4리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맞냐? 네. 그리고 얘가 0.5g 남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22.4리터라 그랬고. 근데 거기 봐봐. 전체 부피가 16.8리터라고 줘줬어. 이게 성립해 안 해? 생긴 것만도 22.4리터야. 이게 16.8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왜 틀렸냐? A가 2로 났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는 1이야. 그러면 A는 1로 해서 풀 거예요. 다시. 자, A를 1로 해서 푼다. 자, 요게 1이야. 그러면 자, 맞는지 보자. 반응을 얘는 11.2리터, 얘는 22.4리터, 얘는 11.2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0.5g이 남았고 얘가 11.2리터가 생긴 거 합쳐보니까 16.8리터 이게 총 부피야. 그러면 0.5g은 5.6리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니? 그러면 5.6리터는 몇 분의 1몰이냐면 4분의 1몰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몰의 질량이 Y2 4분의 1몰이 0.5g이란 뜻이야. 그러면 1몰이 얼마야? 2죠. 2. 맞니? 자, 1몰이 2g이니까 그러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그래서 Y2 분자량은 2고요. Y 원자량은 1이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봐봐. 자, 요거는 그러면 28리터라는 게 구해지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V2. 그 다음에 얘가 11.2리터가 주어졌어. 반응 전이야. 근데 이번에는 실험 2해 보니까 Y2가 모두 없어졌네요. 11.2리터가 없어지면 반응할 때 얘는 5.6리터가 없어져야 돼. 부피로. 맞죠? 그리고 얘가 5.6리터가 생겼네. 그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21g이 남았고 얘가 5.6리터가 생겼는데 두 개 합치니까 22.4리터래요. 맞니? 네. 그러면 얘는 얼마냐? 얘가 16.8리터야. 자, 16.8리터는 4분의 3몰이에요. 그러면 B2 4분의 3몰이 21g이면 자, 1몰은 28g이야. 그러니까 B2 분자량은 28이 되지. 그리고 B 원자량이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V2는 얼마냐? 5.6에 16.8 더하면 22.4리터네. 자, 그럼 보기해 봐봐. 자, A는 1이다. 맞죠? 개수 A는 1이고 그 다음에 V2는 22.4리터 맞네. 그리고 A의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나와 있네. A의 분자량은 자, 이거 봐.
이거 B가 아니라 X죠, X. X2. X2의 분자량이 28이야. 얘 1몰이니까 28. Y2의 분자량은 2인데 2몰이니까 4. 28하고 4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1몰을 만들었지. 그러면 A의 분자량은 32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됐나 안 됐냐?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또 됐고 그 옆에 문제 하나 더 하자. 자, 아니야. 그 옆에 문제는 니네가 풀어봐.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오늘 1단원 모두 끝나고 니네 이제 1단원 문제 전체를 다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서연아, 지난번에 네? 너 느꼈지만 직접 이제 선생님이 준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되게 어려워.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1단원은 많이 배워야 돼. 알겠지? 이론적인 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용액의 농도가 나와요. 농도 풀어보자. 자, 농도. 자, 농도는 용액의 진한 정도. 농도 두 가지 농도를 배워요. 화학에서 두 가지 농도는 뭐냐?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뜻이야.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라고 해서 자, 얘는 온도가 변해도 농도 변화는 없어요. 농도는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냐면 질량이란 말이야. 이 질량은 온도가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퍼센트 농도의 공식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라고 나와요. 아니? 근데 용액은 뭐와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용매하고 용질하고로 나눌 수 있어요. 용매 용질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퍼센트 농도로부터 용질 질량 계산하는 거는 자,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농도의 변환 과정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 알겠지? 1단원에서 농도 변환 문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농도가 몇 몰 농도인지 몇 퍼센트인지 용질의 양은 얼마인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공식하고 더불어. 자,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있지. 농도는 같아도 용액 속에 용질의 양은 몰수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 식량이 달라요. 용질의 화학 식량이 달라. 자, 그러면 거기에 한번 봐봐. 자, 얘가 나와 있죠. 자, 10% 포도당 수용액과 10% 설탕 수용액 100g씩을 비교해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용질은 모두 포도당도 10g, 설탕도 10g, 물은 90g씩 섞여 있지. 근데 자, 포도당의 몰수는 180분의 10이에요. 근데 설탕의 몰수는 342분의 10이 되잖아. 그게 왜 그래?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 설탕은 342가 분자량이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자,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몰농도가 더 중요해. 몰농도는 라지 m이 단위인데 얘는 실제 단위는 몰 퍼 리터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이 몰농도는 부피로 따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농도도 변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자, 그러면 몰농도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몰농도는 용액 부피 이게 리터일 때야. 그리고 용질 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에서 MV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몰수라 그랬죠. 맞니? 자, 요거 몰농도가 M이고 요 용액 부피를 V라고 하면 MV는 몰수가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 그랬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요거를 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천분의 약분하지 않는다. 천분의 용액의 부피가 미리리터로 주어지면 무조건 리터로 고쳐야 몰농도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됐니? 네. 자, 그런데 몰농도는 퍼센트 농도와 다르게 농도가 같잖아. 같은 부피 속에 용질 몰수가 똑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몰 농도를 사용을 하는 거야. 자,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입자수는 농도가 같아도 다른데 자, 이 몰 농도가 같으면은 같은 부피 속에 용질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됐니 안 됐니? 돼요. 자, 그 밑에 두 개 얘가 있지.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ml. 그러면 거기에 몰수는 얼마야? 0.1에 0.05 리터를 곱했죠. 그래서 포도당은 0.005 몰이라고 나왔어. 그 다음 또 볼까? 0.1 몰 농도의 설탕 수용액 50ml. 어때? 똑같단 말이야. 설탕의 몰수는 0.1 곱하기 0.05 리터 이렇게 되죠. 됐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리고 몰농도는 있지. 이걸 알아야 돼. 몰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부피가 2배가 됐다. 자, 이거 봐. 몰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부피가 2배가 되면 몰농도는 몇 배가 돼? 2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묽히는 용액 있잖아. 뭐 10ml에 증류수를 더해서 100ml가 됐다. 그러면 여기 봐. 10ml가 100ml로 농도 뭐야? 부피가 몇 배가 돼? 10배가 되지. 10ml에서 100ml가 10배가 되잖아. 그러면은 몰 농도는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몰 농도가 같고 부피가 절반이면 용질의 몰수도 절반이니까 감소하는 건 기본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 농도가 같은데 부피가 절반이야. 그러면 몰수도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또 해놓은 게 있어. 몰 농도에 대해서. 자, 희석용액. 희석용액 몰 농도 계산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MV는 M-V-로 풀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는 게 그 예가 있지요. 뭐 어떤 예가 있는지 봐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서 500이 됐다. 자,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서 증류수를 부었어요. 500ml가 되었다. 몰농도는 얼마냐? 자, 여기 봐. 200ml에서 500ml가 되었으면은 2.5배 증가했니? 부피가? 맞죠? 네. 그러면 몰농도는 몇 분의 1이야? 2.5분의 1이에요. 반비례하니까 부피가 2배가 증가하면 몰농도는 2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5분의 1이면 얼마야? 0.04몰 몰농도가 되니? 네. 그래, 그걸 푸는 거야. 위식으로. 0.1 몰농도 곱하기 0.2 리터는 M이 얼마인지 몰라도 0.5 리터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M은 0.04 몰농도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혼합용액. 자, 혼합용액 몰농도 계산. 이거는 M1V1 더하기 M2V2 더하기 땡땡땡은 MV다. 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예 하나 들어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1몰 포도당 100ml와 2몰 포도당 100ml 섞었다. 자, 100ml와 2몰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몰농도는 얼마냐?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이렇게 풀잖아. 저 요식에 그냥 집어넣어. 자, 자, 1몰농도 1몰농도 곱하기 0.1리터 더하기 2몰농도 곱하기 0.1리터는 자, 100ml 100ml 섞었으니까 200ml 되죠? M 곱하기 0.2리터 이렇게 되니? 네. 자, 그러면 M은 얼마야? 0.2분의 0.3인가요? 네. 그러면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1.5 몰농도가 되니?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또 하나 나왔다고 보자. 두 용액을 섞은 후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되었다. 그러면 몰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풀면 돼요. 어떻게? 1몰농도 곱하기 0.1리터 더하기 2몰농도 곱하기 0.1리터는 M 곱하기 0.5리터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M은 0.5분의 0.3이니까 0.6 몰농도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이 희석용액이나 혼합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몰농도 용액 만들기인데 용액 만들기.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용액 만들기라고 불러요. 자,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이렇게 돼야 돼. 용지를 녹여 만든 용액의 리터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또는 밀리리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포도당 1몰 용액 500ml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당을 녹여 만든 용액이 500ml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 500ml에 포도당을 녹인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그 선생님이 예 들어준 거는 황산구리 수용액 만드는 거고 여기선 포도당 용액을 만든다고 해보자.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기라고 해보자. 자, 요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포도당 질량을 계산해야 돼요. 자, 0.1 몰롱도에 500ml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면 포도당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0.1 몰롱도 곱하기 0.5 리터가 이게 몰수죠. 몰수. 맞니? MV가 몰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얼마냐면 0.05 곱하기 18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몇 g이죠? 몇 g이야? 9g? 9g이지 9g. 자, 9g을 계산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포도당 9g을 소량의 증류수로 녹여요. 자, 여기는 비커에 들어가 있어. 비커. 그러면 세 번째 비커 용액을 500ml 부피 플라스크죠. 요게 중요하지. 요게 여기서 일반적인 플라스크가 아니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비커의 용기 벽에 막 묻어 있겠지. 네. 그래서 비커를 증류수로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다시 부어요. 자, 넣는다. 이거를 약 3번 정도 이렇게 한번 씻어 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5번째 자,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서 표선에 맞춘다라고 해요. 표선에 맞춘다. 자, 부피 플라스크는 표선이 딱 하나 있거든. 그 표선에 맞추고 그 다음에 마개를 막고 흔든 후 라벨을 붙인다. 어떻게 붙이냐면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이렇게 써서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해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지원이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1단원 마지막. 그게 뭐냐면 농도의 변환이에요. 자, 농도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 환산이라고도 하는데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로 또는 몰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야.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알고 보면. 자, 우리 이거 봐봐. 용액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이죠. 그 다음에 또
용액 부피는 용액 밀도분의 용액 질량이고, 맞니? 그 다음에 또 용액 질량은 자 용액 밀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다. 자, 이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할 거야, 무조건.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계산하라. 자, 용액의 질량은 저기 세 번째 공식이잖아. 용액 밀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용액의 질량이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라. 근데 용질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용질 질량은 두 가지 계산 방법이 나오죠. 퍼센트 농도로부터 계산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용질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몰 농도로부터는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분자량이라는 거야. MV에다 화학식량 곱하면은 이제 용질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에 대입하라. 자, 공식은 몰 농도 공식하고 퍼센트 농도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이해됐죠? 자, 지원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